자, 이제부터는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어요. 제가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하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얘기했어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발언이 예상대로 안 나온다면, 소극적으로 발표를 한다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어. 그래서 주가는 올랐어. 딥식 사건만 아니었으면 많이 올랐을 거야. 딥식 때문에 막 폭락했는데 얘는 폭락을 안 했잖아, 그죠? 그게 딥식 때문에 시장 전체가 많이 안 올랐을 뿐이야. 그게 아니었다면 혼자 한 7, 8% 이상 쑥 올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 대비는 굉장히 강했던 거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심지어 장중에 늑대가 나타났다, 거짓말이라고 자기가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항변까지 했습니다. 믿으라고. 그래도 어제도 한 4% 올랐다가 상승폭 반납하고 1% 플러스 마감을 했네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사업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등 부분에서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힘입어서 실적 발표하고 그날 시간에서 4% 오르고 그 다음날도 4% 올랐는데 내려서 2% 상승한 걸로 마감을 했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이용한 무인 택시 서비스를 오는 6월에 테슬라 본사가 있는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이다. 6월에 오스틴에서 언슈퍼바이저 FSD를 유료 서비스로 출시할 것이다. 이것이 아주 먼 미래의 신화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5개월 후의 일이다. 이 말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안 빠지고 상승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말까지 미국 몇몇 다른 도시들에서 아마도 내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완전히 자율주행하는 테슬라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원했던 게 이런 거죠.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저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한 자신 있는 목소리가 나면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그거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에 빗대왔다면서,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자율주행 늑대라며 그것은 여러분들 위해 운전해 줄 수 있다. 그는 FSD 기술 안전성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FSD 버전 13을 통해서 개선을 하긴 했으며, 버전 13에 점진적으로 향상된 버전과 버전 14는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단계가 될 거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개발 중인 신차 사이버캡의 양산은 2026년에 대규모로 생산을 할 거다. 머스크는 이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이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12월 말까지 옵티머스 약 1000대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 로봇들이 유용한 일들을 하고 있을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 그죠? 회사주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배경으로 가격 정책과 금융 옵션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다소 떨어졌는데, 작년 연초부터 베를린 공장에 시대가 와서 공장 멈추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작년 9월 달에 인하를 했잖아요. 작년 내내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가격금리니까 매출이 굉장히 줄었었고, 캐즘이라 해서 살 사람 다 사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망세 뭐 그런 거여서 작년은 자연스러운 하락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4분기 성과로 차량당 매출 원가가 37,000달러, 38,000달러에서 35,000달러 미만으로 차량당 매출 원가가 35,000달러만 만든다는 거야. 그럼 수익이 확 늘어나는 거잖아. 판매 가격이 싼 게 38,000달러고 비싼 게 더 비싸니까.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2025년은 테슬라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다. 감독이 필요한 FSD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안전 수준을 능가할 것을 목표로 계속 빠르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 진전과 신제품 출시로 2025년 자동차 사업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거라고 예상된다.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계획은 올해 상반기 생산 개선을 목표로, 우리 모델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더 저렴한 모델 포함한 신차 계획은 올해 상반기 생산 개시로 목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테슬라는 올해 좀 많이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발표한 대로만 진행된다면. 요거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인데, 매출은 전년 대비 분기 대비죠.
2% 증가하여 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증가 요인에는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서비스, 에너지 부분 매출액이 100% 이상 올랐어요. 걔가 자동차 판매량 감소한 거를 다 커버를 했어. 차량 인도량도 지난 4분기가 역대 최고의 인도량을 발표를 했어. 근데 연간으로 따지면 처음으로 감소했어. 처음으로. 뭐 어떤 건 분기로 얘기하고 어떤 건 연간을 갖고 얘기하니까 뉴스를 잘못 보면 헷갈려. 그 역대 최고치라고 해도 또 감소했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단서는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의 인도량을 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최초로 감소했어. 감소. 그 다음 규제 크레딧 매출, 요거 탄소 배출권. 감소 요인은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을 했다. 작년에 그 있는 물건 할인 판매도 굉장히 많이 하고 60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도 했었고 모델 Y 리프레시 모델 만들어 팔려고 하니까 할인해서 덤핑으로 팔아야 돼. 그래서 $1,000씩 돈을 얹어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이 내려갔던 거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감소해서 영업이익률은 6.2%였다. 뭐 똑같죠. 감소 요인과 증가 요인은 같은 얘기입니다. 현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 자동차 캐파, 역량 뭐 이런 거겠죠. 생산 능력. 기존 공장에서 2025년 출시될 신제품, 특히 더 저렴한 모델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구성 도구를 출시하시며 생산 확장 인도는 1분기 후반에 시작될 거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레바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이게 옛날 도요타인가 뭔가 그 자동차 1인수한 거죠, 공장을. 네바다, 새로 공장 만들고 있죠, 세미트럭. 텍사스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세미트럭은 네바다에서 만들고 있는데 4분기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으며, 주요 건물 영역과 지붕, 벽 마감이 최근 완료됐고, 첫 번째 트럭 조립은 2025년 말 시작될 예정이다. 세미트럭이 이제 고가의 상품이잖아요, 그죠? 2025년 말부터 만들어 대량 생산할 예정이랍니다. 2026년 초부터 생산 확장이 계획되어 있고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는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준비 중이다. 2026년에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할 거다. 이제 이게 생산할 때 저런 부분이죠. 신규로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기존의 생산 라인을 변경하고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더 효율적이다. 사이버 트럭의 독특한 기능, 파워 쉐어, 스테인레스 스틸 외장, 향상된 내구성, 바이오 웨폰 방어 모드를 고려하여 스타링크가 장착된 사이버 트럭 차량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배치를 해서 응급구조대, 하재피해 주민들의 전력과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4분기 동안 중국에서 기록적인 인도량을 달성했으며 지난 4분기 모델 Y는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다. 테슬라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됐다. 이거는 이유는 저거였어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만든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가? 모델 Y가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면서 싼 가격에 보통 한 5천만 이상 줘야 되는데 얘는 4천만 원에 살 수 있도록 돼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24년 모델 Y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었다. 우리는 모델 Y가 유럽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4년 연속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가 되었으며 모델 Y는 2024년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었고 모델 3는 2024년 전차종 중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차량이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테슬라가 판서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은 이제 전통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전기차 보급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노르웨이는 그 추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2026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금지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90%가 전기차가 판매돼. 노르웨이는 FLCD가 주행된 누적 마일 10억 단위로 해서 요때 누적 마일 수고 그다음 버전 12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고 발생 중 600만 마일당 사고 한 번 난다는 거야. 이게 자율주행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장착되지 않은 테슬라는 100만 마일당 사고 한 번 나고 일반 평균은 70만 마일당 사고 한 번 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자율주행에는
일반 개인이 운전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사고가 더 적게 날 거라는 거죠. 스타 하이라이트,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 부분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및 서비스 기타 총이익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배치량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판매 증가율이 자동차 판매 증가율보다 월등히 더 크다는 거지. 전망은 이제 차량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신제품 출시와 함께 2025년 차량 사업이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저장도 2025년 50% 이상 증가할 것이다.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출시 계획은 2025년 상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말이 나오면 테슬라 주가가 오를 거라 했는데 이 말이 나왔어요. 차량도 최대 생산 능력을 연간 3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차량 생산 목표량은 220만 대인데 300만 대를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를 하겠다는 거지. 그거를 2026년부터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의 사이버 캡이 2026년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래서 뭐 지금 모든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나왔어요. 차량당 평균 매출 원가가 34,000달러로 35,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어. 원래 막 38,000달러, 39,000달러 부근이었는데 차량당 매출 원가면 제조 원가에다가 뭐 이것저것 더 다른 걸 더 더한 거겠지. 매출 원가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가 싸게 팔면 38,000달러, 비싸게 팔면 45,000달러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낮아질수록 이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테슬라 U 모델 Y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 더 좋아졌다. 모델 Y가 베스트셀링 카잖아요. 근데 더 좋아졌다는 거지. 지난번 모델 Y에 대한 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세미 공장이야. 네바다 사막에서 만들었어. 벽면 천정 다 했다는 거지.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겠다는 거죠. 올해부터. 메가팩토리 상하이 공장, 상하이에서 메가팩토리 전력 저장 장치 만드는 그 공장도 완공이 됐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다른 데 하나 더 만든다는 거야. 지금 다시. 테슬라 리튬 정제소 2025년에 생산을 시작한다. 올해. 그래서 리튬을 생산을 하게 되면 배터리 생산이 독립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중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근데 클러스터, 코텍스, 이거 이름을 코텍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죠? 이게 5만 개 GPU를 장착한 이걸 3개월 만에 만들었다 그래서 젠슨왕이 다른 데 몇 년 걸리는데 테슬라는 이걸 3개월 만에 만들었대. 대단하다. 이렇게 막 칭찬했던 게 그 결과물이 이겁니다. 여기 슈퍼컴퓨터를 다 연결을 한 거지. 5만 개를 연결해서 얘가 전 세계 자율주행을 받아서 정보를 분석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그 어떤 자동차 회사도 자율주행 분야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축적된 주행 정보, 주행 그 데이터가 녹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다 테슬라 자율주행을 장착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게 FSD 라이선스잖아. 중국 지리 자동차에서도 얘를 장착을 팔고 현대차에도 얘를 장착해 팔고. 왜? 얘가 싸고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얘를 단 걸 선호하겠죠. 우리가 현대차 아이오닉 6를 샀는데 테슬라 자율주행 FSD가 있는 거지. 내가 99,000을 내는데 99,000은 현대차에다 내는데 그게 테슬라한테 넘어가는 거지. 뭐 그런 형식이 되면 그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될 거라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 시장 점유율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다 거기다가 FSD를 다 납품한다고 생각해봐. 그 매출액이 자동차 파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수익이. 그 수익이. 왜 그러냐면 얘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제조비가 안 들잖아. 원래 지금 자기 차에 달고 있는 거잖아. 더 판다고 제조비가 안 들잖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수익은 매출액은 어마어마한 거지. 그건. 요게 또 게임 체인저가 되는 뭐 그런 겁니다. 테슬라 뭐 좋아졌다 얘기인데 이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신뢰를 제약이라면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430달러로 했다. 그 다음 미주호는 목표 주가를 515달러 목표 주가로 아웃퍼프 등급을 유지했고 RBC 캐피탈은 440달러를 목표가로 했다. 스티펠은 492달러 목표가를 제시했다. 뭐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권사 대부분이 지금 목표 주가를 다 올리고 있어요. DC 코어는 삭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무슨 생각일까?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다 400달러, 500달러가 넘는다고 하고 600달러를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얘들은 무슨 생각으로 180달러를 목표 주가를 제시했을까요? 여러 회사들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오스틴에서 무인 차량 배치 예정을 강조했다. 이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X에 막 늘어져 있는 걸 제가 하나둘씩 모아봤어요. 다 일론 머스크 한 소리야. 옵티머스에 필요한 훈련 컴퓨팅은 자동차에 필요한 것의 10배다. 옵티머스하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같아요. 원리가. 옵티머스 차량에 들어가는 컴퓨터 있잖아요. 하드웨어 4 뭐 이런 거, AI 4 뭐 이런 거. 그게 옵티머스 로봇 배에도 있어. 자동차에 있는 자율주행 그 하드웨어 4 그 컴퓨터가 옵티머스 배에도 있다고. 원리가 같아. 그 자율주행 자동차랑 옵티머스는 원리가 같다고. 자동차는 굴러가고 옵티머스는 걸어가는 것만 차이고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건 다 똑같아. 같은 거예요.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옵티머스에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는 1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잠재력이 있다. 10조 달러가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매출액이 10조 달러면 보통 주가는 매출액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훨씬 높은 경우가 많아. 같다고 쳐도 압도적이라는 거죠. 아까 거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세 개를 합쳐도 얘를 못 따라오는 거야. 근데 얘는 옵티머스 로봇만 다른 회사에 정상적으로 팔기만 하더라도 그 매출액은 어마어마해. 테슬라 주가는 사실 얼만큼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이거 테슬라 주식 사놓고 깜빵 가서 한 10년 썩었다 나오면은 벼락부자 돼 있지 않을까? 이걸 보고 있으면 안 팔고 못 견딜 수도 있어. 나처럼 안 팔면 돼.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응? 근데 한 10년 있다 나오면은 벼락부자 돼 있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 말 있어요. 주식 사놓고 한 6개월 깜빡 있다 나와야 된다고. 일론 머스크, 우리는 지금껏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옵티머스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1년에 10배나 더 늘릴 거다. 우리가 말하는 성장은 바로 그런 종류다. 1년에 1억 대를 생산하기까지 오래 옵티머스 로봇을 1년에 1억 대까지 생산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래. 대체 돈을 얼마를 벌 거야? 난 벌써 막 가슴이 떨리고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있을까? 저는 그거 나오면 2대 살 거예요. 어찌됐든 뭐 제가 벼락부자가 돼도 학원은 계속 할 겁니다. 얘가 이렇게 막 대박이 나도 학원은 계속 운영합니다. 쭉 갑니다. 쭉. 벼락부자가 돼도 학원 나올 겁니다. 테슬라가 2026년 경쟁사의 옵티머스를 그러니까 2026년에 경쟁사의 옵티머스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일단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일을 시켜보고 오류를 잡고 버그를 잡으면 다른 데 팔 거라고. 저는 작년 내내 떠들던 얘기를 이제 얘기한 거야. 일론 머스크 옵티머스로 로봇 매출 잠재력이 10조 달러 이상이라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뭐 이랬어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수요일 회사가 올해 자체 공장에서 배치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수천 대를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에 출시될 차세대 로봇 개발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 밝혔고, 이 로봇이 경쟁 기업에도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 기업이 아니죠. 그냥 일반 공장에도 판매를 한다는 거야. 생산직에 사람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로봇으로 다 대치되고, 단순 반복적인 업무나 이렇게 한 거면 계속하면, 얘는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배고프면 지가 가서 벽에 가서 이렇게 충전하고 와가지고 또 일해. 쉬지도 않아. 밥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월차 휴가 간다 소리도 안 하고. 테슬라는 2026년 경제사에 옵티머스 매각 가능성이 높아. 옵티머스 로봇 그냥 외부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할 거라는 거죠. 저는 장기적으로 옵티머스가 10조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잠재력이 있다. 옵티머스가 회사의 가치를 압도적으로, 자동차는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생산량이 연간 100만 대에 도달하면 생산 비용이 2만 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머스크는 옵티머스의 가격은 시장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높은 가격이더라도 수요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높은 가격이더라도, 당연히 얘가 3만 달러더라도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싸잖아. 무지 싸잖아. 수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으면 있다면.
노동자로 공장에 일하고 있으면 지금 로봇이 대체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걱정하고 있잖아. 근데 투자자로 여기 앉아 계시니까 어때?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는데 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 공장에 일하시는 분 테슬라 주식을 사놓으면 되잖아.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방금 사람들이 2025년과 언슈퍼바이저 FC 출시를 돌아볼 때 그것은 테슬라 역사상 올해 가장 큰 역사적인 변화가 터닝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데나이브즈는 테슬라의 AI와 자율주행 가치만 해도 1조 달러 가치가 있다고 계속 믿고 있으며 여전히 월가의 핵심 초점이다.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달러 목표 주가를 유지했다. 여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유지했다는 소리예요. 500달러. 그러면 지금 주가가 400달러니까 일단 100달러는 가야지. 1분기 안에 500달러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놀랍게도 테슬라는 2025년 상반기에 여러 공장에서 신제품을 출시하겠다는 약속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경영진은 여전히 2025년 공급이 증가할 것이다. 오늘 아침 테슬라의 AI 자율 기술을 믿는 사람이라면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장에 더 확신을 가질 것이다. 요거 영상이 놀라운 영상이 있어요. 자율주행입니다. 지들이 알아서 그 선적장으로 찾아가는 그런 겁니다. 새 차네. 일도 안 듣겠어. 그래서 이렇게 쭉 서서 지가 알아서 가. 사람 없죠? 그냥 아주 선적하려고 대기하고 있어. 배가 오면 지가 알아서 배에 올라가. 평택항에 가면은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얘는 지가 알아서. 사람 다 굶어 죽네. 주식하는 사람만 돈도 없고. 놀랍죠? 이제 앞으로 10년 뒤면 테슬라를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으로 반분될 겁니다.